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나이 11살에 부모님께서 교통사고로 두 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무언가 저를 때린 듯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 치르고 형제도 없는 탓에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저를 걷어서 키워주셨어요. 저 중학교 1학년 되던 해에 삼촌이 장가를 가면서 제 거처가 문제가 되었었죠. 근데 숙모가 정말 천사 같으신 분이라 여태 저를 딸처럼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숙모는 너무 죽이 잘 맞아요. 제가 중2 되던 해에 임신하셔서 고등학교 시절엔 동생이 생긴 것도 너무 좋았죠. 숙모와 삼촌과 동생과 보내는 시간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땐 고맙기만 했는데 커서 세상에 나와보니 숙모와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새삼스레 존경스러웠어요. 제가 제 밑으로 들어가는 저의 양육비라던가 대학 자금 등등을 걱정할 땐 삼촌과 숙모는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으로 충분하다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어요. 대학 다닐 때도 삼촌과 숙모께 고마운 마음에 장학금 받으려고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게 지내다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나섰던 작년 5월, 삼촌이 제게 결혼 준비하기엔 모자랄지도 모르지만 너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돈이라며 제게 통장을 한 개 주셨어요. 그 통장엔 2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보험금이었어요. 그걸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엄마 아빠가 생각나서가 아니라 삼촌과 숙모께 너무 감사해서였어요. 그간 저희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돈은 손도 대지 않으셨던 거죠. 오로지 삼촌 내외분께서 저를 거두신 거였습니다. 큼직큼직한 돈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도와주셨고 외가에서도 도와주셨다고 삼촌께서 말씀해 주시더군요. 제가 금수도 아니고 어떻게 그 돈을 다 가져오나요? 제가 그동안 모아둔 돈만으로 결혼 자금은 충분하니 이 돈은 삼촌께서 지니고 계셨다가 나중에 정말 저에게 큰일이 생기면 정말 자식이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 써달라고 맡겨놓은 상태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33이고 그 사람과 결혼했어요. 연차는 같아도 저는 경력직이고 신랑은 신입이라 입사 동기라고는 해도 제가 선임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물론 연봉도 20% 정도 차이 나요. 저는 꾸준히 10%씩 연봉 인상을 해왔고 신랑은 2번이나 C등급을 받아서 4% 정도밖에 인상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봉 차이가 꽤 납니다. 제가 이 회사에 이직을 한 나이가 26살이었고 신랑은 30이었는데 신입이었죠. 임용을 준비하다가 입사를 하게 되었다고 했었어요.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신랑은 계속해서 결혼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젠 삼촌에게 짐을 덜어드리고 결혼을 해 내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즈음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는데 저는 당시 모아둔 돈이 7천만 원이었던 반면 신랑은 1,500만 원이 있었어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8,500만 원으로는 서울 하늘 아래 전세는 꿈도 못 꾸고 반전세를 살아야 하거나 혹은 대출을 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게 남겨진 유산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어요. 속이려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 돈은 제 돈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 돈은 저를 이렇게 잘 키워주신 삼촌 내외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은 돈을 기본으로 대출을 받아 전세를 얻기로 합의를 보고 신랑은 혼수 비용과 신혼여행 그리고 웨딩 비용을 감당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웨딩 자체를 스몰 웨딩으로 했습니다. 더구나 시댁에서는 일절 받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가 허례허식을 생략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니와 제가 무언가 하나 받기 시작하면 삼촌과 숙모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걸 알았기 때문에 흔한 금반지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연애 때 끼던 커플링을 세팅만 바꿔서 결혼 반지로 나눠 꼈습니다. 신랑은 다정다감한 사람이고 집안일을 저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이라 저희의 역할 분담은 꽤 잘 돼 있었고 신랑도 저도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행복했어요. 시댁에선 가끔 저에게 부모가 없어 본데 없이 자라다는 말씀을 종종 하셔서 저의 속을 뒤집어 놓긴 했지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은 그러려니 무시가 가능한 성격이고 게다가 신랑이 알아서 철벽 방어를 해줬기에 여기까지 무난하게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약 한 달 전 제 생일을 기점으로 신랑이 변한 것을 느꼈어요. 올해 진급심사에서 신랑은 떨어지고 저는 과장으로 진급을 해서 신랑의 의기소침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제 생일을 기점으로 퇴근도 같이 하지 않고 자꾸 술 약속을 잡고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죠. 술을 마셨다는 핑계로 작은 방으로 들어가 따로 잠을 자기는 예사였고요. 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 나에게 불만이나 실망한 점이 있다면 대화로 풀자고 했지만 신랑은 저와의 소통을 아예 차단한 듯 이야기 자체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주 저는 신우에게서 전화를 받고서야 신랑이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이유가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제 생일, 신랑은 대전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어요. 혼자 집에서 생일을 보낼 것이 안타까워
삼촌 내외께서 절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조촐하게 파티를 하고 오랜만에 만나는 동생 용돈도 두둑히 주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숙모께서 동생에게 준 용돈을 제가 들었던 통장에 이체해 놓으시고 그걸 사진으로 찍어 제게 전송하셨더군요. 우리가 너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마음만 받을게. 이 돈은 너의 노후를 위해 이렇게 내 마음과 함께 이곳에 보관하겠다. 뭐 이런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요.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고 왜 그러셨냐. 그 돈은 내 돈이 아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 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때 숙모께서 차라리 대출금을 이 돈으로 해결해라. 그런 내용들을 얘기 나눴어요. 제가 그 돈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내용의 카톡을 신랑이 봤던 겁니다. 그 뒤로 저에 대한 모든 말이 거짓으로 들리고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이자까지 물며 이렇게 좁아 터진 집에서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생각했다네요. 한참을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 남편은 신우에게 고민을 털어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신우는 제게 득달같이 전화했던 거였어요. 결혼을 했으면 넌 이 집 식구야. 왜 삼촌 내외에게 네 부모 목숨값을 주고 와? 넌 대체 상식이 있니 없니? 앞으로 너를 건사할 사람은 내 동생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길래 남편과 저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했고 동등하게 시작한 관계이고 돈을 말씀하시니 얘기할게요. 금전적으로라면 제가 더 많이 보태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지금 충분히 내 밥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애기 하나 키우려면 돈, 정성, 말도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는데 어린 시절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두 돈이죠. 대학 학비, 학원비, 과외비 어디 모자랄 것 없이 모두 삼촌 내외께서 해주셨어요. 전 짐승이 아니에요. 당연히 제가 드려야 할 돈이고 더 드릴 수 있다면 더 드려야죠. 지금도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욕심내지 않는 내 부모의 목숨값을 왜 남편과 언니가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니 신우는 넌 또라이야 라는 말만 하고 끊었어요. 저와 상의도 전에 시댁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은 신랑을 신임할 수 없었고 그렇게나 다정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한 것도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야기는 해봐야겠다 싶었죠. 퇴근해서 돌아온 신랑에게 당신이 왜 그러는지 신우에게 들었다고 말했어요. 여보, 물론 결혼 전에 큰 돈이 생긴 거에 대한 거, 그 돈을 삼촌 내외에게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당신에게 오픈하지 않은 게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은 해. 하지만 그 돈은 당신과 무관한 돈이고 당신을 알기 전부터 존재했던 돈이잖아. 그 돈이 있던 없던 우리는 현재 만족하는 삶을 살아왔고 전혀 부족함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신랑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너 진짜 누나 말대로 또라이야. 벌써 신우와 통화했나 봅니다. 그 돈의 존재 유무에 의해 남편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어 이혼하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돌아온 비수 같은 말. 고아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이혼을 운운해? 엄마 말이 틀린 거 없어. 본데 없이 자란 사람이라 이혼도 우습게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비밀을 갖고 나랑 결혼한 거고. 내가 우습지? 고아 주제에 이혼을 운운해? 웃긴다 너. 너 같은 고아가 이혼해서 뭐 하게? 이혼할 자격도 없어. 몰라? 뭐라고? 내가 뭘 들은 건지. 그 돈 때문에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인 나를 이혼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다니.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지게 되더라도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 숙모를 생각해서라도 나를 어떤 마음으로 키우셨는지 너보다 충분히 훌륭하신 분들이고 우리 부모님도 계셨다는 걸 똑바로 각인시키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삼촌과 숙모께 간단히 사정을 말씀드리고 오시라고 부탁했어요. 마음 아파하실 분들이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잘하면 되니까요. 두 분이 헐레벌떡 오셨습니다. 그 모습이 더 슬펐어요. 식탁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자기도 양심이 있었는지 삼촌 내외를 보곤 가만히 있더라고요. 당연히 이상한 정적이 흘렀죠. 아무 말 없는 와중에 숙모가 통장을 2개 내밀었습니다. 저도 놀라서 숙모 이건 뭐예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이러시면 안 돼요. 했더니 삼촌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너에게 줬던 2억은 네 부모 목숨값이 맞아. 그리고 이 통장에 들어있는 건 네 부모 유산이야. 우리는 정말 내 새끼라 생각하고 너를 키웠어.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그렇지. 이 돈은 정말 큰 돈이라 이 돈이야말로 네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주려고 했어. 지금이 그때인 것 같다. 우리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던 존중할 거고 우리는 괜찮다는 것만 알아둬라. 라고요. 통장을 열어보니 12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 이렇게나 훌륭하신 분들인데 말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더군요. 게다가 저 돈이면 저를 키워주신 우리 삼촌 식구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게 해드릴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표정을 보셨어야 하는데 입이 떡 벌어져선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삼촌과 숙모는 더 말씀 안 하시고 집으로 가셨어요. 삼촌이 가시자마자 남편이 저한테 갑자기 여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간만에 맛있는 안주에 술 한잔 할까? 이러는 겁니다. 진짜 뭐 이런 인간이 있죠? 전 아무 말 않고 안방으로 들어와서 문을 잠궈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끄러워서 일어나니 남편이 아침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원래 아침을 먹지 않아요. 그냥 뒤도 안 보고 나오려고 했더니 미안하답니다.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실언을 했다며 그렇게 훌륭하신 삼촌 아래 자라서 제가 이렇게 잘 큰 것 같다네요. 이제 와서요. 전 그냥 출근했어요. 그런데 출근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시댁 식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예 폰을 꺼버렸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문 앞에서 왠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역시나 시댁 식구들 우르르 몰려와 있었어요. 시누이랑 어머니 쪼르르 달려나오더니 어머 땡땡이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얼른 들어와. 내 집이지 자기들 집이랍니까? 저보고 또라이라고 하던 그 신우는 어디 가고요? 신랑이란 사람 정말 참을 수 없는 가병을 가지고 있었네요. 언제 또 가서 얘기했나 봐요. 땡땡아, 얘기 다 들었어. 삼촌 내외분 정말 좋은 분들이시라며? 우리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부모님께서 그렇게 큰 돈도 물려주시고 이제 정말 잘 살아보자. 내가 정말 진짜 미안해. 신우가 그러는데 속이 시꺼멓게 보여서 더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미안하실 것도 없고 잘못 아신 것도 없네요. 남편이랑 통화하셨나 보죠? 그 사람은 참 가정교육 잘 받아서 희한하네요. 저랑 할 얘기가 남았을 텐데 왜 그쪽 가서 얘기를 하죠? 저한테 안 하는 얘기를 거기선 다 하나 보네요. 그래서 저도 이쪽에 말할게요. 저는 이혼할 거고 이 집도 빼서 나갈 거예요. 저같이 근본 없는 사람 집에 들여놓고 이제까지 얼마나 속상하셨어요. 생각이고 뭐가 할 거 없이 저 이혼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좀 전해주세요. 그러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무언가 가슴에 먹먹했던 게 뚫린 것 같았어요. 바로 외삼촌과 숙모한테로 갔어요.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 숙모와 삼촌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과는 합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고 뭐가 없죠. 제가 거의 다 한 거니까요. 소송해봤자 자기 집 돈만 나갈 텐데요, 뭐. 시댁에선 아직도 연락이 와요. 번호도 바꿔야겠습니다. 고아라고 바닥부터 무시하고 절 대했던 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돈 보고 그렇게 변하는 모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고마운 분들께 고마움 가지고 제 인생 소중히 생각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 몫까지 열심히 살아보렵니다. 글을 쓸 땐 그래도 이혼이란 걸 앞두고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글을 쓰다 보니 제 마음까지 정리가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